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6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이게 엄청난 논란과 더불어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전쟁은요,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배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북송금 수사를 비롯해서 그 이재명 관련한 재판이 4건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의 대북송금, 이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 탄핵도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수사 자체를 흔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이재명 전 대표의 책략,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물론 이재명 전 대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정치적인 테크닉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거기다가 변호사입니다. 이런 식의 그 어떤 공방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은 패착을 할 거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고요. 실제 실적도 있습니다. 그 선거법 재판 같은 거 위증시켜가지고 자기 무죄 받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하지 못한 일을 이재명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재명 전 대표의 전략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당수의 뭐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재명 전 대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놓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재명 전 대표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패착으로 갈 거고 뭐 국민의힘이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승리다? 그럼 총선은 왜 졌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사 탄핵과 관련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민주당의 자충수냐 아니면 승부수냐. 저는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자, 우선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탄핵이 지금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법사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 조사를 한 뒤에 이걸 이제 본회의에다 넘겨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이제 그 정당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라. 국회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되냐?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법사위원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사상 최초로 검사 비위에 대한 조사를 국회가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꿈에 부풀어 있죠.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한 국회법은 131조가 근거입니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조사 방법은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증언이나 감정 등을 하는 방법은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행명령 대상은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문회의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논쟁이 있을 겁니다. 청문회의 증인이 동행명령 대상이냐 아니냐?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걸 막 이제 정치적으로 우길 거거든요. 동행명령 대상이다. 그래서 뭐 국회 직원 시켜서 잡아와라. 뭐. 안 감고만이죠. 법에 없는데. 거기다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 국정감사 및 조사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안 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선서를 거부하거나. 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엄연히 근거가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실제 검사들이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이게 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냐? 지금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의 혐의에 관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엄연히 8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검사들이 이런 그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출석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검사들이 국회를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탄핵 검사 4명이 만약에 나온다. 법사위 조사에 응하고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문제가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더 문제가 되죠. 왜? 이런 거 보시죠.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한 그 탄핵 소추안을 보면요. 우선 당장 그 대북송금 수사를 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이성윤 울산지검 대변 사건 이걸 얘기한 그 이성윤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그 입증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다. 이걸 비롯해서 이 검사 탄핵의 근거 자체가 팩트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사 탄핵 소추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에서 보면 검찰의 공소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공소장이 근거가 희박합니다. 증거도 없고. 울산지검 대변 사건의 그 주범이 박상용 검사다 그러는데 박상용 검사는 그거 아니라는 걸 벌써 입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추궁하면 그게 나 아닌데요?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미 그거 고소했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뭘 가지고 추궁하냐? 사실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고 그러면 누구 증인 부르세요. 당시 울산지검장, 당시 무슨 울산지검의 무슨 검사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알죠. 울산지검 대변 사건에 박상용 검사가 초반에 참석했었다 하는 거 외에 오히려 나중에 수습했다는 얘기도 있고 저녁 식사를 다른 데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거 내가 입증할 테니까 다른 증인 불러주세요. 박상용 검사가 거기 나와서 그랬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그거 부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뻔히 아는데. 그러면 이제 박상용 검사한테 막 호통을 칠 거라고요. 응? 그런데 연루된 것 자체를 부끄러워 알아야 된다. 연루 안 됐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박상용 검사를 추궁할 수 있는 근거보다는 오히려 면박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다. 거짓말 가지고 저 탄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 자기랑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소문 가지고 탄핵을 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저 본회의의 의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보시죠, 뭐. 그러면 이제 뭐 태도가 불순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그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자꾸 박상명 검사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북 송금에 연관됐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보고 자꾸 회유했다고 그러시죠? 들어보시죠, 뭐. 쫙 진술서 얘기하면 아마 그거 막 볼때같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거 거기서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가만히 있나요? 들어봅시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들어볼 필요가 없다. 조작이다. 아니, 조작 아니라니까요. 이런 장면들이 눈에 선하죠. 저는 눈에 선합니다. 아마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그 대장동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태, 뭐 박균택,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엄청나게 당황할 거요. 오히려 이재명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거기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막으려고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비칠 겁니다. 안 그럴까요?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해서 1년 뭐 이상 수사를 해온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들에 비해서 거기 뭐 박균택 변호사나 뭐 이건태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각종 진술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검사와 그냥 변호하려고 좀 조서 들여다봤던 변호사와 그 승패는 뻔한 거 아닌가요? 조작했다는 증거가 뭐가 명확하게 하나 나오기 전에는. 근데 그 증거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이화영 사건을 회유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화영이 그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회유당했느냐. 그걸 지금 이화영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없으니까. 대신 민주당에서 회유했다는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박찬대가 이우일인가 이화영의 30년 지기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인하고 통화했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한 결과가 있다. 물론 박찬대는 뭐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의외의 사건이 또 거기에서 불거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거를 그 얘기하지 말라. 그 뭐 피의사실 공표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한테 물었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거기서 하나씩 둘씩 드러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상상이 되십니다. 아마 그때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제 막 호통을 치고 뭐 엉뚱한 거 뭐 태도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태도를 예를 들어서 탄핵 그 소추가 발의된 그 검사들이 아주 공손하게 거기서 조근조근하게 설명을 했을 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금 10명이고요. 국민의힘이 7명,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 대 7, 11대 7인데 뭐 이것만 보면 뭐 당연히 뭐 민주당이 압도할 듯 하지만 11대 7이면 그렇게 압도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조인도 아닙니다. 뭐 잘 아시지만 아마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연출될 겁니다. 뭐 아주까리 기름 먹었어요? 뭐 이런 거. 아주까리 기름 가지고 이 팩트를 미끄러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게 반질반질해도. 팩트. 중요합니다. 팩트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탄핵 검사들입니다. 아마 그 역공을 견디지 못할 거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민주당이 이 청문회를 다른 핑계를 대서 결국은 무산시키거나 뭐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아마 가관일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 탄핵 검사들한테 몰리는 일이 아마 있을 것이다. 한번 우리 관찰을 가보시죠. 큰 소리 뻥뻥 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가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